아니 사실은 저희 레거시 잘못한 것들 진짜 많은 거 저희도 많죠. 알고 있고 반성하는 기자들도 네. 많고 네. 반성 안 하는 기자들도 많아요. 근데 언론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김어준이면은 저희가 동의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 솔직히 이 상황에서 최민희 의원이 언론 개혁 얘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동의 되겠냐고요. 야. 김현 의원한테 문자 보낸 분 누굽니까? 장인수한테 꼼짝 못하면서 김정은한테는 왜 지랄이야라고 보낸 코다리 누굽니까? 제가 전화 받았잖아요. 연락 왔다고. KTV에 그 정청래 대표 악수한 건 안 나간다고 막 뭐라고 네. 하면서 김어준에 대해서 아무 말도 네. 못하는 사람이 뉴스공장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레거시 비디 언론 개혁한다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치. 그거를. 그거 솔직히 저는 진짜 턱 깨놓고 못 받아들이겠어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말한 거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반성하겠는데 이건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이게 요즘은 뭐 레거시를 이제 재래식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이제 유시민 작가인데 네. 유시민 작가 레거시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재래식이라는 표현이 사실 중립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 이거 없어져야 될 그 구물 같은 표현이 그런 가치 판단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만 보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인수 씨 이런 주장 같은 거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팩트로 인정이 되십니까? 오늘은 한 정치인의 반복되는 기행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정당의 무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말로 평가받고 행동으로 심판받습니다. 근데 어떤 정치인은 논란이 터질 때마다 반성보다는 공격을, 책임보다는 감정을 앞세웁니다. 누구 얘기하는 것일까요? 최민희 의원 얘기입니다. 최민희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였다면 넘어갈 수 있지요. 근데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정치 스타일입니다. 최근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오늘 앞서 인터뷰한 김준혁 의원이 위원장인 경기도당 선관위는 최민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SNS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다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후보가 바로 김한정 시장 후보지요. 남양주 시장 후보, 예비 후보.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시기에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하며 판을 흔들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대응입니다. 사과나 자숙이 아니라 이의 신청. 잘못을 돌아보기보다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태도입니다. 정치는 룰 위에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당의 규칙조차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공적 질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연예인을 따로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진스의 한이. 네. 상임위원장이 감사 진행보다 팬심이 먼저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가볍게 만든 일입니다. 국정감사는 국민 대신 권력을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연예인을 만나는 팬미팅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언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최민희 의원은 과방위원장으로 있을 때 지금이죠. 특정 보도를 문제 삼으며 방송사 간부, MBC 보도본부장을 공개적으로 몰아세우고 퇴장을 요구해서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언론 단체들까지 나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율성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정치 권력이 언론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을 이용해 길들이려 한다면 그 순간 민주주의의 경고등이 켜지는 것입니다. 비판 기사에 화가 났다고 해서 기자를 내쫓고 보도 책임자를 망신 주는 이런 방식은 민주정당이 추구할 태도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열린 가족행사 논란, 이것도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국회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이지요. 입법과 견제, 민생 논의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국회의원 가족의 결혼식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국민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가능한 절차였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할 수 있느냐보다도 해도 되느냐를 먼저 물어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자, 근데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 감사 대상 기관들, 즉 피감 기관들이 화환과 축의금을 보냈다는 논란이 터졌어요. 예,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은 국회의 감시와 평가를 받는 대상이지요. 그런 기관들이 상임위원장 가족 행사에 축하 화환을 보내고 돈까지 냈다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본인은 잘 몰랐다. 가족의 결혼이었지만 딴 거에 몰두하느라고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경솔했다. 더 조심하겠다. 이 한마디면 됐을 텐데. 하지만 돌아온 것은 책임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주도했다. 자신은 몰랐다.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다. 정말 몰랐다면 무능이지요. 알고도 몰랐다고 했다면 그건 무책임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직자로서 떳떳한 답은 아닙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대목은 바로 유튜버와의 거리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유튜브에 출연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통의 수준을 넘어서 종속처럼 보일 때입니다. 특정 유튜버, 솔직히 얘기하죠. 김어준 씨가 문제 제기하면 곧바로 호응하고 당 공식 채널보다 특정 커뮤니티에 먼저 입장을 밝히고 정치적 판단보다 팬덤 반응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묻게 됩니다. 도대체 정치는 누가 하는지. 정당 정치는 공적 시스템 위에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과 실시간 채팅창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최민희 의원의 이런 행보, 민주당 전체 이미지에 끼치는 악영향이 상당합니다. 민주당이 중도 확장과 안정적 국정 운영을 말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강성 팬덤 정치, 유튜브 정치, 감정 정치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국민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해명보다 태도를 봅니다. 모든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 바로 공적 책임보다 사적 감정, 국민 눈높이보다 진영 논리입니다. 정치인이 자기 편 박수에만 취하면 현실 감각을 잃습니다. 지지층 댓글만 읽다 보면 국민 전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시대를 맞아 민주당은 중도 확장, 식용 노선, 안정적 국정 운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층 일부까지 설득하며 외연을 넓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통령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최민희 의원 같은 인물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도층은 등을 돌립니다. 무당 측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합리적 지지자들조차 고개를 젓습니다. 정당의 지지율은 거창한 슬로건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작은 오만, 반복되는 막말, 제19 감싸기에서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말 중에 동의가 안 되시는 말이 있나요? 더 답답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왜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합니까? 왜 문제 행동이 나올 때마다 침묵합니까?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전화해서 꾸짖지 못합니까? 왜 당의 미래보다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합니까?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는 정당은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습니다. 정당이 건강하려면 내부 비판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최민희 비판하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곽상원 의원 말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같은 편이라도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박수부대가 아닙니다. 브레이크입니다. 정치인은 숙성될 수도 있지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날카로운 비판가였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권력과 팬덤에 취하면 맛이 갑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 변질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최민희 의원은 지금 과연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입니까? 중도를 얻고 미래로 가려는 정당의 자산입니까? 부담입니까? 정치는 개인의 무대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공적 책임의 자리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답해야 합니다. 논란을 방치할 것인지 쇄신할 것인지. 맛을 잃다 못해 변질된 정치. 이제는 청산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의 토라는 흙이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오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온 야채수. 저 농부들이 직접 키운 야채, 저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100% 제주 유기농 야채와 용암 해수, 그게 전부입니다. 부모님은 평생 나를 챙기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상 차리시고 내가 아프면 밤새 곁에 계셨습니다. 이제 내가 챙길 때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거창한 보약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몸을 지탱해 줄 기초적인 영양입니다. 방금 보신 그 정성이 담긴 늘온 야채수, 부모님 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기초를 채워드립니다. 한 달 후가 달라집니다. 부모님한테서 전화 한 통 오는 날이 생깁니다. 몸이 좀 다른 것 같다고. 하루 1,800원입니다. 병원 한 번 가는 돈으로 한 달을 챙깁니다. 평생 나를 챙기신 부모님께 이제는 건강으로 보답할 차례입니다. 방송 끝나면 잊어버리니까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링크 누르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옵니다. 감사합니다.